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역설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역설이 사용된 작품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수필을 한번 볼 텐데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모국어가 침묵이래요. 일단 뭐예요? 모순이죠? 모국어는 말인데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글을 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제목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가사에서 역설적 표현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품 분석 들어갈게요.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 너무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에 역설적 표현이 몇 군데 쓰였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짧게만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찾았나요? 먼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즉 모순을 찾아야겠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다들 잘 찾았나요? 일단 모순이죠?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뇨. 말이 안 되죠. 근데 무슨 뜻일까요? 어떤 친구는 앞부분에서 보고 있다고 한 건 사진이고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진 말고 진짜 실물을 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요. 어때요? 꽤 설득력 있죠? 어떤 집요한 친구는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우리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니까 보고 있어도 진짜로 보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네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지만 진짜로 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이걸 양자역학으로 푼 친구는 처음 봤네요. 아주 창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저도 질 수 없으니 하나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 눈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어요. 자외선과 적외선은 볼 수가 없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 적외선의 모습도 보고 싶은 거죠. 예? 문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인을 눈앞에서 실제로 보고는 있는데 그 애인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식은 건지 뭔지 차가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 따뜻했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어때요? 꽤 그럴듯하죠? 문학적 표현이라는 건 정해진 답은 없어요. 들어봤을 때, 설득력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해석이 주된 해석으로 자리 잡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해석들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나만의 해석을 시도해보세요. 8월에도 겨울이 와. 이런 표현도 있네요. 일단 모순 맞죠? 한여름에 겨울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한국은 8월이 여름이지만 지구 반대쪽에 있는 뉴질랜드는 겨울이니까 뉴질랜드의 날씨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쓴 걸까요? BTS는 월클이니까 뉴질랜드 팬들까지 의식한 가사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지금 8월 여름이지만 내 마음속은 차갑게 겨울이 왔다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앞에 보고 싶다는 가사를 가지고 추측해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립고 쓸쓸한 마음을 겨울이라고 표현한 듯 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케이, 그럼 된 겁니다. 교과서로 갑시다. 미리 나눠준 활동지의 7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세요. 질문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고 질문에 답이 나오면 바로바로 체크해가면서 읽으면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 형광펜 칠해보세요. 수능 국어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아시죠? 먼저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에 답이 나오면 밑줄을 치는 거예요. 모든 국어 문제는 지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가 곧 국어 실력인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질문을 통해 예측해 볼까요? 1번 질문을 보면 인디언들이 나오고 자신을 인디언들에게 소개했다고 나오네요. 근데 2번 보면 인디언들이 반응을 안 보였나 보죠? 3번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인디언들의 독특한 전통이 나오나 봅니다.
4번, 미국에서 돌아와 깨달은 바가 있는 듯하고, 5번, 인디언식 이름을 갖게 됐고, 그게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이름을 통해 또 깨달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7번, 이제 전체 글을 읽은 다음 제목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본문으로 갑니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 류시화.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천막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치 않은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이 글은 글쓴이가 미국 인디언들을 만나고 와서 깨달은 바를 적은 수필인데요. 아주 솔직하고 세심한, 그러면서도 재치와 유머를 담고 있는 좋은 글 같아요. 앞에서 봤던 7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반응을 기대했나요? 그렇죠.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생각했어요. 28쪽 네 번째 줄에 인디안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인디언 세계에 관심도 있고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심 기대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무반응이었죠?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기도 했을 테고요. 글쓴이는 인디언들의 이런 무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하고 있나요? 그렇죠. 자신을 불청객으로 여기고 이방인의 출입이니 부정타는 일로 여겼을 수 있겠다고 추측하고 있죠. 28쪽 12번째 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밑줄 치면서 따라오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뭐였나요? 어떤 인디언들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인디언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나요? 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전통이 있다죠? 28쪽 17번째 줄을 보면 알 수 있네요. 우리는 처음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보기에 바쁩니다. 무슨 일 하고 있냐? 학교는 어디 나왔고 연봉은 얼마냐? 등등.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정보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직업이나 학벌, 연봉은 그 사람에 대해 말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색깔과 향기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걸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에 가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지켜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사소한 습관이나 행동, 표정이나 말투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영혼의 소유자인지. 침묵은 아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본다는 의미일 거예요. 인디언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모두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인디언들의 전통을 알게 된 필자는 한국으로 돌아와 인디언들 흉내를 내봅니다. 인디언들의 전통에 꽤나 감명을 받은 모양이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하죠?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뭘 깨닫죠? 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28쪽 22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침묵을 견딘다는 건 사실 매우 힘든 일이에요. 특히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죠. 상대방이 앞에서 3시간 동안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10분도 못 버티고 야, 말 좀 해! 라고 할걸요? 어색한 사이에서 서로 말이 없을 때 못 참고 먼저 말 거시죠?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정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말을 꺼내보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건 내 마음 상태에 달린 건데 내 마음 상태가 그러한데 말 몇 마디 한다고 나아지겠어요? 악화만 되지.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내 존재가 평화로워져야 침묵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우리도 침묵이 가능한 사이가 있긴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 사이나 가족과는 말 없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죠?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스님들 무건수행하는 거 아시죠? 그게 마음을 다스리고 존재를 평화롭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인디언들은 그 스님들의 경지에 이미 이른 게 아닌가 싶네요. 대단하죠? 아무튼 글쓴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침묵은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온다. 깨달음을 얻고 인디언들의 문화와 전통에 빠지게 된 필자는 미국에 갈 때마다 들렀다고 하죠.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까지 하고서요. 자주 함께 지내면서 이름을 얻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을 얻어요. 억울해서 따지려고 했다가 그러면 너무 많이 따져 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참았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유머를 잊지 않는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디언식 이름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일단 인디언들과 비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인 건 맞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디언들과 만나 깨닫고 성찰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세심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 같거든요. 성질 급하고 말 많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당장 왜 자기 무시하냐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그 이유를 추측하고 알아갔죠. 이런 걸 봤을 때 꽤 진중한 사람 같아요. 6번째 질문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얻은 이름을 통해 깨달은 건 뭐죠? 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30쪽의 13번째 줄에 잘 나와 있네요. 예전에 무성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혀를 다 뽑았으면 좋겠다. 예? 농담이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고 살고 있구나. 무성 영화니까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다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저번 반어 시간에 인간의 영혼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했었죠? 말보다 행동이 진실에 가깝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오만 얘기해봤자 다 부질없어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말들은 허공에 날리는 먼지만도 못한 거니까요.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그냥 침묵으로 묵묵하게 행동으로 진심을 표현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글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말에 담긴 깊은 뜻은 뭘까요?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근데 이 글을 다 읽어보니 말이 되죠?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수백 마디의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어쩌면 우리는 개들만도 못한지도 몰라요. 개들은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하죠? 냄새 맡죠? 개들에겐 언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개들에겐 언어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계를 느끼고 존재를 느끼는데 언어가 그다지 필요 없으니까 쓰지 않는 것일 뿐인지도 모르죠. 이제 침묵합시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봅시다. 뭐든 그래야 더 잘 느끼고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